자, 막연한 얘기 안 할 거예요. 초등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안 드리고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, 그 해결책은 딱 3가지. 제대로 해주시면 영어 달라집니다. 안녕하세요.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만입니다. 오늘은 초등 영어 사교육비를 정말 줄여도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. 영어 사교육비를 진짜 1도 안 드리고 있어요. 지금까지도.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엄마표 영어, 잠수네 영어를 알기 전인 그때 6개월 영어 학원 다닌 게 다예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들은 영어 사교육비를 1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저희 큰애가 중학교 3년 내내 영어 내신 상위권을 유지했었고요.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원래 좀 한량 아들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. 최근에 열심히 하려고 해서 수학학원, 과학학원 보내달라고는 하지만 영어 학원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요. 스스로 합니다. 여러분, 영어 사교육비만 줄여도 얼마나 부담이 덜 하나요?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남들이 다 보내니까 영어 학원을 당연하게 그냥 계속 보내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정말. 제 지인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데 반에서 그 아이 1명 빼고 다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남들이 다 보내니까 영어 학원을 당연히 다 보내시는 이 분위기.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.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영어 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. 사교육 하지 마세요.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학원을 보내야 하는 집도 있거든요. 상황상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또 보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사교육비를 최소로 쓰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. 자, 막연한 얘기 안 할 거예요. 아이가 초등 때 이 3가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영어 달라집니다.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아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. 초등 공부에서요, 엄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, 직접. 또는 좋은 학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. 가장 중요한 최고의 역할은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. 사람의 의지는 다 한결같이 약해요. 하지만 결국 오래 가는 건 환경이에요.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도 꾸준히, 열심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. 초등 때 엄마가 해줘야 될 거 많지 않습니다. 딱 이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공부하는 습관, 루틴이에요. 중고등학교 가서 어느 날 아이가 철이 들던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의지가 막 불타요. 공부를 잘하고 싶은. 자,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, 루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요, 그 불타는 의지 바로 꺾입니다. 안 돼요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한량이고 막 할 생각이 없고 너무 엉덩이 가볍고 그렇더라도 최소의 공부하는 습관, 루틴은 초등 때 꼭 만들어주세요. 아직 사춘기 되기 전에요.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, 한 번에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많이 확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실력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매일매일 해야 돼요. 영어는 몰아서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.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이 영어 3종 세트 제가 말씀드렸죠. 흘려듣기, 집중듣기, 영어 책 읽기. 이 3종 세트, 이걸 매일 해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제가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여러분, 짧게 해도 돼요. 조금 해도 돼요. 진짜 맛보는 것처럼 막 10분만 해도 돼요. 어찌 하든 매일 하게 해주세요. 여러분, 많이 하는 것보다,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끊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.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막 젖어들고 스며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다른 과목과 좀 다릅니다. 반드시 매일 해야 돼요. 이 영어가 특별한 날에 하는 특별한 과목?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당연히 매일 하는 것. 그게 아이에게 아주 당연하고 익숙하게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주세요. 이 루틴을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쭉
계속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 아이들한테 썼던 꿀팁들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사교육을 최소로 쓰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. 두 번째는 바로 문해력입니다. 이건 너무 중요해서 영상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꾸 이걸 까먹고 다른 걸 막 하려고 하거든요.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, 제가 영어 강사하면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한글 문해력이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 영어 단어를 아무리 외우고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. 이건 읽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. 정말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요, 영어 책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책부터 읽어야 돼요.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면 한글책 비중을 더 늘리세요. 영어 독해 문제집, 어휘 문제집, 문법 공부,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한글책 읽기. 한글책을 잘 읽는 아이는 영어책도 잘 읽습니다. 그리고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눈에 잘 보이는 곳에, 집 곳곳에 자연스럽게 아이 손이 갈 수 있게, 그렇게 이 매일 읽는 흐름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, 그게 이제 제가 책류가 인테리어라고 예전에 영상, 아주 오래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요. 제가 이 책류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의지보다 환경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사교육비를 최소로 들이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주도성입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. 앞에 기본이 두 가지가 나왔죠. 공부하는 습관, 루틴, 그리고 문해력. 이 기본기가 딱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주도성, 의지가 빡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. 여러분, 아이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건요,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, 주체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. 자, 초등 때는 뭐 영어 학원을 보내든 엄마표 영어를 하든 엄마가 끌고 가는 대로 잘 끌려와요.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 그 방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. 결국 아이가 스스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초등 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은요, 계속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,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, 선택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경은 만들어주되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경험을 계속 쌓게 해주라는 거예요.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는 스스로 영원히 안 할 것 같은데요? 어떡하죠?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자,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요, 영어를 할지 말지를 주지 마시고요, 흘려듣기를 먼저 할지, 영어책 읽기를 먼저 할지, 언제 할지, 얼만큼 할지, 이런 걸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. 안 하는 선택지는 빼고 그 안에서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. 이렇게 하시면요, 아이는 덜 끌려가는 느낌, 내가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덜 지쳐요. 주도성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하면요, 초등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안 들이고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, 그 해결책은 딱 세 가지. 루틴, 문해력, 주도성. 자, 여기서 루틴은 흘려듣기, 집중듣기, 영어책 읽기. 그리고 문해력은 한글책 읽기. 그리고 주도성은요, 엄마가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. 여러분,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. 이 세 가지 기본이죠. 이거 없이 그냥 학원만 과목별로 다 막 보내고 열심히 시키는 건 어찌 보면 돈 낭비,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요, 정말 루틴 만들고 읽는 힘, 스스로 하는 힘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만 되면 정말 사교육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,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. 우리 얘는 벌써 초등 고학년인데 저렇게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? 또는 초등 저학년이든 유치원이든 우리 아이는 늦은 것 같은데?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? 왜냐하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.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 영어 늦었나요? 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,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,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, 어느 정도 양을 해야 하는지,
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